자, 117번부터 한번 볼게요.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a0 더하기 a1x a10x 10제곱을 이렇게 썼는데 문제에서 3분의 a1 3의 세제곱분의 1 a3 3의 9제곱분의 1 a9를 썼죠. 맞아요? 이게 뭔 상황이냐면 요 x 대신에 3분의 1을 쓴 꼴인데 문제는 짝수 차항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3분의 1은 넣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x에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여기다가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죠. 그게 a0 더하기 3분의 1 a1 3의 제곱분의 1 a2 3의 세제곱분의 1 a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3의 10제곱분의 1 a10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짝수 번째 애들을 지우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얘를 지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짝수 차항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더했을 때 짝수 차항, 뺐을 때 홀수 차항이 나왔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인데 걔를 대입하면 a0 마이너스 3분의 1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의 a2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1 a3 더하기 3의 10제곱분의 1 a10이 나온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얘랑 얘를 뭐 하고? 홀수 번째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둘을 빼고 마이너스 1에서 3의 5제곱분의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되겠죠. 그게 3분의 2 곱하기 a1 3의 세제곱분의 2 곱하기 a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3의 5제곱분의 1-3의 5제곱 이어야 되는데 나누기 2 했으니까 2 곱하기로 넘어오면 그게 문제에서 말한 3분의 1 곱하기 a1 3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a3 3의 9제곱분의 1 a9 이렇게 되겠죠. 답은 이렇게 243이라고 계산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걸 원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마무리한다. 그 풀이 과정,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상위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 양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단원에서 그러니까 앞에 유형들에서 나왔던 문제 풀이 방법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왜 나와? 왜 그게 되는지. 그거부터.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걸 빗대어 설명하면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제곱만 4이시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과정까지 이해했을 때 우리가 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을 기억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21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 뭐 앉은 다음에 진행할게요. 뭐 하다 늦으셨나요? 제가 늦게 왔어요. 문제만 적어볼까요? F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가 x제곱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써있죠? 사실 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얘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합차 공식이잖아, 그치? 그럼 얘 전개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마사가 어때? 너무 필요해 보여. 필요한 이걸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fx 더하기 3의 제곱인데 너무 잘 보이지?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fx 더하기 3이 뭐야? 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말한 fx 더하기 1은 뭔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일종의 항등식이라는 건 어쨌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똑같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여기 x 대신에 x-2를 대입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 x-2 대입하면 x-2 더하기 3이라서 x 더하기 1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x-2를 넣으면 된다. x-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이게 fx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항등식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하면 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여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k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k 대입한 게 지금 7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의 제곱. 그게 얼마다? 미안합니다. 이거 제곱 날려야 되죠? 그렇죠? 얘가 7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잠깐 마이너스 k 대입하지 않았니? 플러스죠?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k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와 1 합하면 마이너스 4. 뭐 우리가 선행 과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아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4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얘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단독으로 나오는 거다. 이 x제곱 마이너스 2만 단독으로 나와서 거기 x에다가 여기 대입했듯이 x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되고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냥 여기 있던 좌변을 합차 공식으로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은 최대한 걔를 살리는 게 문제 풀이할 때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124번 볼게요. 공간이 여기로 될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만 해볼까요? 영석고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f 마 3이 2라는 거죠. 근데 이 fx를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어요.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일단 몇 차예요? 1차죠. 근데 그럼 목도 몇 차야? 1차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얘가 몇 차? 3차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이때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ax 더하기 b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말 목과 나머지를 가정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알아. 뭐? 이 fx에다가 마3 대입하면 2거든. 근데 여기다 마3 대입하면 얼마니? 0이잖아. 맞죠? 그럼 얘를 적용하면 여기가 x 플러스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이면서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의 x 더하기 3의 세제곱 2의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a의 x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x 더하기 3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됐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점이 뭐냐 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여기를 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눈 몫을 애초에 그러니까 나머지를 애초에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 말고도 여기를 x 더하기 3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고요. 얘가 뭐예요? 문제에서 말한 나머지 rx입니다. 전개할 필요 없이요. 문제에서 r0과 r-2가 같다라고 했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18 더하기 3a 더하기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2 더하기 a 더하기 2 이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 a는 얼마? 마이너스 8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f 마사예요. 그쵸? 그럼 마사 대입하면 됩니다. f 마사는 여기다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여기다 마사 대입하면 더하기 2 여기다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여기다가는 대입할 게 없네요. 2 그럼 4 마이너스 2a고요. a가 이거니까 답은 20 요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ax 더하기 b를 요렇게 쓴 게 요 f 마삼이 2라는 걸 착안해서 이렇게 쓴 거죠. 얘를 저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서 얘까지 수정해 주는 것. 이게 이 문제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좀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126번) 보도록 해볼게요. fx를 x세제곱 더하기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x제곱 빼기 2x라 있고요. 이걸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1이다. 이렇게 써볼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11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아, 그냥 f에다가 1 대입하면 11이야. 그럼 f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6 곱하기 q1의 1 더 빼기 1 이게 11이잖아?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q1에 1 대입한 게 얼마? 2라는 거죠. 아까 전에 f 마삼은 2라는 것을 이렇게 변형했던 것처럼 q1의 1이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x세제곱 더하기 5의 최고차항계수가 뭔지 몰라서 그냥 q2라고 할까요? q2에다가 요거 x 플러스 1로 쓰죠. x-1에 q는 2는 썼네. q3x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 빼기 2x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요렇게 반영해 줬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x세제곱 더하기 5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예요? 2의 x세제곱 더하기 5 더하기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rx, 얘가 rx죠? r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예요? 2 대입하면 8 더하기 5 13 26 더하기 4 빼기 4 하면 26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방금 같은 주제죠, 사실상. 요 형태를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이 F1은 11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얻어낸 다음 거기서 나오는 Q1의 1이 2라는 것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면 전개에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언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개념입니다. 요게 좀 중요해요. 얘를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냐. 여기에서 이걸로 넘어가는 게 아까도 핵심이었고요. 여기서도 핵심이고요. 이게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에서는 이제 요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사실 1차식,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거나 2차식으로 나눈 경우는 뭐 ax 플러스 b라고만 쓰면 되니까 이게 연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3차식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대입할 건덕지가 없는 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이런 풀이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1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설명 듣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129번 10에 39제곱을 99 곱하기 10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나머지가 너무 크면 더 나누고 나머지가 작으면 마이너스라면은 더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아주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지. 여기가 10이라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를 x라고 둔다면 x 39제곱을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인 거죠. 좀 기분 나쁘긴 하네요. 이거 너무 번거로운데 이게 차수가 너무 높죠? 그럼 이게 빡셀 것 같아요. 그냥 바꿉시다.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거 그냥 x제곱을 라지 x로 바꿀게요. 그럼 얘가 10x의 19제곱? 이렇게 하면 되나요? x-1, x 플러스 1, qx 더하기 r이라는 것을 이거 rx죠? ax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이렇게 2차로. 그럼 x에다가 1 대입하면 이게 10은 a 더하기 b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서 뭐 그냥 깔끔하게 a가 1, 10, b가 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10x라서 나머지가 1000. 이걸로 끝나나 본데? 이거는 뭐 나머지가 너무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되었었다. 문자로 바꾸어서 나누기를 할 때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율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숫자 자체가 너무 커서 x를 이제 10을 x라고 했었다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제 10의 제곱 100을 라지 x로 한 다음에 그럼 이게 차수가 안 맞잖아요. 홀수니까 이게 10의 39제곱 중에 1제곱은 개수로 10의 38제곱만 라지 x의 19제곱으로 본 거죠. (133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분의 1이래요. 그냥 뭐 f1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있죠. 자, 문제에서 이제 추가로 나온 애가 이게 3차식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식이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이 기조가 수능까지 이어지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랑 차수 알려준 다항식은 모든 개수 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나와요, 정확하게.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그냥 적당히 뭐 얘가 q3x가 뭔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차인지 나왔으니 문자 설정해서 풀면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4f2-3은 0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f2는 4분의 3.
F2는 얘 왜 이렇게 써놨냐? F2는 4분의 3 그리고 F3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관계성이 있나요? 4분의 3 4분의 2 4분의 4 야, 이건 좀 근데 좀 그렇다. 그쵸? 좀 그렇다. 이런 생각하는 건 좀 그렇네요. 보이면 다행이지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개수 대입해서 개수 설정하고 대입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듯한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2분의 1은 4분의 3과는 뭔가 맞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2배가 됐는데 이거 2 커지고 2 커졌잖아? 여기는 2 커질 리가 없거든? 맞죠? 그래서 이상해 라는 규칙을 봤을 때 2분의 1을 우리가 적당히 4분의 2로 바꿔주면 4분의 2, 4분의 3, 얘는 4분의 4라고 했을 때 fx라는 애가 누구랑 같은 거예요? 4분의 x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죠. 뭐에 한해서? x가 1, 2, 3에 한해서만.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요? fx를 얘는 방정식이에요. 이건 방정식이고 여기는 항등식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방정식을 통해서 항등식을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이라 했고요.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얼마다? 4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fx 더하기 3을 x-4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f에다가 뭐 대입해달라는 이야기예요? 7 대입해달라는 이야기고요. 그쵸? 왜냐면 x-4로 나눈 나머지는 이 x-4가 0 되는 값, 즉 4를 대입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4 대입하면 f7이죠. 7 대입하면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더하기 4분의 8이 됩니다. 얼마냐? 122가 되나요? 이건 좀 그렇다. 요게 어렵죠.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뭐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그냥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고 문자 3개죠? 관련된 식 3개 있죠? 대입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대입해서 a, b, c 연립하면 됐어요. 그럼 되는 문제긴 했는데 그렇게 무자비한 문제는 좀 드물단 말이야. 자, 순수 대입만 요하는 문제는 좀 드문 편이라 뭔가 관계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낼 수 있었다면 굿. 134번 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문제풀이죠. F1-1, F2-2, F3-3이 뭐라고? 뭔가 모르지만 K로 같대요. 그럼 이걸 보고선 3차식이잖아요. 최고차항계수 언급을 안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써요? 아하, fx라는 애는 fx는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k, 2를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k, 3을 대입했을 때 3 더하기 k야. 즉 1을 대입했을 때도 2를 대입했을 때도 3을 대입했을 때도 x 더하기 k야. 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어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fx를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내가 문자 2개가 필요한데 관계식이 2개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됩니다.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 10인데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0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6a 더하기 k가 되고요.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27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됩니다. 자, 슉 넘겨서 빼주면 a는 1이 되고요. 잠깐만. 아닌데? 오, 고마워요. 여기가 플러스 7이죠?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깔끔하게 되긴 하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f-2의 값은 a는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빼기 16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플러스가 되겠죠? 60 빼기 18 4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는 K라고 쓰는 게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주제였다. 먼저 안 알려줬으니까, 그쵸? 방향은 동일하죠? 얘랑 동일합니다. 그쵸? 동일하다. 135번 이어서 볼게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5분 정도라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몇 문제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셋. 23개인데 11개 기준으로 둘, 넷, 여섯, 여덟, 11개. 142번까지 하는데 50분 안에 못 끝내면 쉴게요. 몇 개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135번 보겠습니다. 3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x-6 f x 플러스 1은 x 더하기 3 fx-2 이게 뭔 말이에요? 뭔가 이 3차 다항식이라는 것은 문자가 몇 개야? 원래 4개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문자가 4개인데 그 문자 4개에 대해서 관계식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관계식이 4개는 나와야 돼. 그쵸?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힌트를 잡냐라고 고민을 하는데 먼저 0이 되는 값, 즉 인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한다면 0은 뭐 9f4 이렇게 f4가 0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한다면 마3 대입하면 마이너스 9f-2는 0 이렇게 돼서 f-2는 0 이렇게 인수 2개에 대한 정보를 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자 2개만 더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수가 이미 2개나 남았으니까 인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야? 힌트가 하나밖에 없잖아? f3이 10이다? 그쵸? 이걸 어떻게 써먹지? 고민을 해요. f3이 10이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인수가 있다며. 근데 여기 뭐야? 얘 그럼 인수 몇 개야? 4개. 이거 인수 몇 개야? 4개겠지. 3개에다가 하나 더 곱했잖아. 인수 똑같아야 되죠.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인수들은 나옵니다.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fx라는 애를 우리가 4 대입한 게 0,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0이니까 x 플러스 4 곱하기 x 뭐라는 거야?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인수 하나가 더 필요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좌변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x 플러스 1이라는 건 x-6 곱하기 여기다 x 플러스 1 대입해요. x-3, x 플러스 3 그리고 이거 쓰기 귀찮은데 여기 하나 뭔가 더 있대요. 그쵸? 그리고 우변에다가 x 더하기 3 써놓고 x-2 대입하면 x-6 x 하고서는 뭔가 있죠. 자, 근데 채워지는 거 보여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똑같이 있고 x-6, x-6 있는데 여기 뭐 있어요? 얘 어디 갔어?
없죠. 여기가 x여야 됩니다. 여기 x-3 어디 있어요? 없죠. 여기가 x-3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내가 찾은 이 ax 플러스 b라는 것이 얘여야 된다는 건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얘는 x 플러스 1을 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조절해야 돼요. fx는 x-3, 미안합니다. x-4, x 플러스 2. 그리고 x가 아니라 x 더하기 1을 대입해서 x가 된 것이니 x-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2 넣어서 x 빼기 3 됐다는 거고. 딱 맞죠? 뭘 빠졌어요? 힌트 하나 더 있잖아. 과조건이 아니라면, 조건이 넘쳐흐르는 게 아니라면 이 힌트 써먹어야 돼. 내가 지금 힌트 다 나왔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쵸? 아까 여기 개수가 있었거든. 써줘야죠. 최고차항 개수를 원래 좀 많이 실수합니다. 알았죠? 그 부분만 잘 봐주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저 항등식 자체가 인수를 찾을 수 있는 도구였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F3이 10이라서 3 대입하면 마일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원하는 F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8이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에다가 진짜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인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풀이 과정이 짧아진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어려워 맞죠? 140번. 어머님, 내가 36번 올려주세요. 136번이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질문을 합시다. 어, 3px 더하기 qx는 0이래요. 다른 말로 그냥 qx가 마이너스 3px라는 거죠. 야, 학교 시험범위 말한 학교 있니?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없어요? 야, 수업 시간에 뭐 했어, 너? 이제 일주일 정도 했잖아, 수업 시간. 저희는 문제 계정 설명해 주셔요. 막 열심히 하고 있어, 학습지로? 그럼 어디 나가고 있어, 이제? 나머지 정리는 했어? 나머지 정리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 저희 나머지 정리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고? 너 그냥 개념 설명 문제 풀만 하고 있고, 뭐, 뭐 이렇게 고지한 거 없고? 네. 학교가 죄다 다르네, 넌. 살짝 빠르고 뭐 시험에 대한 얘기한 거 없고. 야, 까먹으면 뭐 이렇게 뭔 얘기했어? 그냥 이미지상으로. 일단은 그 앞에 차례를 펴고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말을 했어? 네,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책에는 표시는 해놨겠네? 네. 다음 시간에 알아보시기. 이거. 효자는? 곱셈 공식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또 여유가 있냐? 그럼 뭐 수업에 대해,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고? 어? 뭐라고? 3, 4차까지 한다고? 그래? 노인은?
수업은 어디까지 했는데? 선생님이신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요걸 하고 있으니까 학교 수업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그 선생님 설명 잘 듣고요. 여유가 있으면 교과서에 줄글로 되어 있는 것 좀 잘 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원리 같은 것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줄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잘 봐주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미 공식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시험 보니까 다 맞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잘했어요. 뭐 다른 친구들도 이제 시험을 엄청 못 보진 않아서 따로 말은 안 했는데 보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막 진짜 얼토당토하게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 야 그런 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야, 너무 얼토당토하게 틀리는 거는 진짜 큰일 나요. 그런 건 하지 마요. 그래서 뭐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원리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좋고 뭐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학교에서 진도 별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말했듯이 그것들 좀 봐요. 그것들 좀. 그 교과서 좀 잘 봐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가장 좋은 문제집으로 교과서를 뽑는 이유가 가장 좋은 개념서로 교과서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좋은 교재입니다. 문제 수가 적은 게 단점인 것 뿐이에요. 유형이 좀 적고 문제 수도 적은 게 단점인 거지. 그 해설이라거나 아니면은 개념 자체는 어차피 다른 문제집들이 다 교과서에서 따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줄글로 되어 있는 거 잘 읽으면 좋겠어요. 사치하죠. 시간 잘 알차게 쓰란 그런 이야기예요. 자, px 곱하기 qx가 라고 했는데 이미 qx가 얘거든? 그럼 px 곱하기 qx는 3px의 제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플러스죠.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q가 아니죠. q1x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px라는 것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왜냐면 제곱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애초에 얘 자체도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쵸? 자, 문제에서 p1이 4라고 했는데 1 대입하면 a 곱하기 4 곱하기 1이라서 a는 1이고요. 최종적으로 px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땡큐. qx는 마3을 곱했으니까 3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q3이죠. 3 곱하기 6 곱하기 1이라서 18 이렇게 되겠네요. 네. 1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0번. 어, 2 곱하기 3의 79제곱을 8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어요. 얘랑 얘를 관련 지어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80이랑 어떻게 3이랑 관련 지어져요? 그치? 81. 81이 관련 지어지죠. 관련 지어지죠. 그럼 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81은 뭐라고 써요? x 더하기 1이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81이라는 게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3의 4제곱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3의 4제곱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3의 4제곱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3의 76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하던가 3의 80제곱 나누기 3이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뭘로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분수보다는 차라리 곱하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곱하기로 바꿀게요. 뭔 말이냐면 얘를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 3의 76제곱으로 본다면 54 곱하기 x 더하기 1의 몇 제곱? 19제곱이 된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라는 거고, 뭐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죠. x에 0 대입하면 얼마? 54.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고, 맞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너희가 암기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적어도 25의 제곱 정도까지,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 정도까지, 그리고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 3의 1제곱부터 3의 6제곱, 4, 5, 6의 4제곱 정도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쵸? 외우세요. 80 보면서 3의 거듭 제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80 보면서 3의 4제곱인 81이 떠오르려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떠올라요. 암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런 거 떠올리기는 쉽지 않죠. 141번 보겠습니다. A1을 9 더하기 99 더하기 999라고 했어요. A2는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두 개 골라서 곱한 수의 총합이래. 9 곱하기 99, 99 곱하기 999, 9 곱하기 999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A3은 뭐야? 9 곱하기 99 곱하기 999. 아니 이거 하나짜리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 곱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나 했더니 이런 거 본 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 뭐? 얘를 내가 적당히 A, B,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ABC 이 형태는 딱 하나.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의 전개식에서 봤다는 거죠. 이거 말고 본 적이 없어. 그쵸? 맞아요?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 X 세제곱 더하기 방금 말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가 깔끔하게 나오거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셋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이 셋을 더한 건데 얘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그쵸?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인데 A1이고 A2고 A3이니까 근데 그게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얼마냐? 100만?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말하면 이걸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이게 얘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999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긴 형태였는데 물론 이걸 다 계산하기 좀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계산하기 엄두가 안 나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서 치환을 이용합니다. 근데 치환하고 얘를 더한 걸 보니까 이걸 더한 형태가 우리가 여기에서밖에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았다면 접근이 아예 안 됩니다. 이거 보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는 그냥 끝인 거죠. 저걸 떠올려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쟤를 구하겠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142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한 번에 하기에 좀 양이 있네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더하기 67x
마이너스 1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5에 F55 이거의 각자리 값의 숫자야? 각자리 값의 각 자리의 값의 숫자. 그러니까 55를 대입하면 이게 1의 자리부터 이게 뭐야? 되게 큰 숫자부터 이렇게 주르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계산해 달라는 거죠. 각자리 숫자. 각자리 숫자를 이용한다. 이게 어디서 파생됐냐면 이게 앞에 있었나 이 문제가? 이게 139번 잠깐 볼게요. 139번에서 파생된 주제인데 139번 여러분 풀긴 했을 텐데 그냥 소개만 할게요. 여기서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뭐 a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c의 x 더하기 1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리고선 나한테 뭐 원하냐면 여기 x에다가 1.1 대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1.1 대입해 주세요. 그럼 여기다 1.1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 그치? 1.1에 세제곱하면 되고 1.1에 제곱하고 1.1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고 1.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a 곱하기 0.1의 세제곱 b 곱하기 0.1의 제곱 c 곱하기 0.1 더하기 d라서 이게 d.12a라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내림차순을 이용한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떤 내림차순으로 바꿨을 때 그 55를 대입하면 여기서는 1.1이죠. 1.1을 대입했을 때 되게 깔끔하게 각자리 숫자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원하는 건 이거죠. 얘를 내가 어떤 x- 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꿨을 때 이게 각자리 수가 나오길 바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기서 0.1이 나온 것처럼 내가 뭔가 55를 대입했을 때 x에 55를 대입했을 때 그게 뭔가 10의 거듭제곱처럼 여기 이거의 n제곱이 10의 거듭제곱처럼 나오는 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했어요. 이런 문제가. 얘를 이걸로 조립제법 해서 1.1을 대입하면 편하다. 연조립제법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깔끔하겠다. 그럼 얘를 대입해서 10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냐? 나누기 5를 하고 11이죠. 빼기 1 하면 됩니다. 그럼 10 딱 뜨죠. 55를 대입했을 때 10이 뜨도록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림차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상 뭐예요? 5분의 1에 x-5잖아. 그래서 5로 조립제법 해야 됩니다. 1, 마이너스 14, 67, 마이너스 105에 대해서 5로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렵죠.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숫자가 큰 이유는 사실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 또 5로 조립제법하고 또 5로 조립제법하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차례대로 적어주면 fx라는 애가 x-5의 뭐예요? 세제곱 더하기 x-5의 제곱 더하기 2의 x-5 빼기 5 이렇게 작성되는 겁니다. 플러스 5예요. 미안합니다. 플러스 5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상태로 5를 대입하면 뭐가 돼? 이 상태로 5를 대입하면 이게 5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달갑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거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아질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아질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걸 5분의 1x-1로 하면은 깔끔해질 것 같거든? 근데 5분의 1로 만들려면 원래 여기서 5분의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옛날 영석고 문제에 나왔던 건데 요 형태가 아니라 이걸 2x-1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잖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겨? 문제가 발생하죠. 어떻게? 우리가 조립제법은 여기서 한 것처럼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게 가정돼요. 조립제법은 무조건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게 가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한다 치면 3 숫자 좀만 조작할게요. 좀 깔끔하게 나오길 바라서 8, 4, 2 이렇게 바꿀게요. 8, 4, 1 한번 깔끔하게 나오나? 8, 4, 2, 1, 2 네, 이렇게 되죠. 이걸 또 2분의 1로 하면 8, 4, 12, 6, 8 또 2분의 1 하면 8, 4, 16 이렇게 되는데 이게 8에 x-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16에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8에 x-2분의 1 더하기 2라서 우리가 2x-1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2의 세제곱을 대입해서 곱해서 2x-1의 세제곱 2의 제곱을 곱해서 4 곱하기 2x-1의 제곱 2를 곱해서 4에 2x-1 더하기 2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방금 나도 이 5분의 1x-1을 기준으로 하려고 이걸 5분의 1을 꺼내려 했거든? 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하면은 어차피 숫자 그지 같아. 그러니까 여기 5의 세제곱 꺼내는 순간 이미 125예요. 맞죠? 저것처럼 내가 맨 처음 의도했던 것처럼 한 자릿수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냥 그럴 바에 대입하는 게 낫습니다. 55 대입하는 게 나아요. 그럼 50의 세제곱 50의 제곱 2 곱하기 50 더하기 5라서 이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죠. 얘가 뭐예요? 125000이고요. 이건 계산해야 돼. 125000 2500 그리고 105 더하면 12760 5가 돼서 다 더하면 얼마죠? 5, 6, 7, 2, 1 얼마냐? 10,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했던 주제였다라는 거고 배경 지식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